MBC 3노조에서도 이 정경유착국 그리고 자막을 내보낸 그런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성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노조에서도 성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MBC가 북치고 민주당이 장구를 치면서 북적북적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도 뭐 말씀하신 대로 광우병 뇌송송 구멍탁 했는데 미국 쇠고기 먹고 뇌송송 구멍탁 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뭐 광우병까지 갈 것도 없어요. 2020년이죠. 그 채널A 사건 이것도 MBC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아니라 권력과 MBC 간의 유착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좀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게 MBC가요. 이것만으로 이게 완전히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단체도 아니고 이게 너무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김건희 여사도 논문 지도 교수 있잖아요. 예. 이걸 취재한다고 경찰을 사칭해버렸죠. 예. 그 기자에게 경찰 사칭해가지고 고발당했잖아요. 예. 바로 근데 벌금이 나왔더만요. 2명인데 뭐 1인당 150만 원씩. 한두 번이 아니죠. MBC가 그런 거. 1인당 150만 원씩 이번에 처벌됐거든요. 예. 얼마 전에. 예. 이게 기자가 이게 경찰을 사칭해가지고 공무원 자기 사칭으로 이게 처벌받아 벌금 150만 원씩 받는 전과자가 되는 이게 MBC의 현실입니다. 그 외에도 이게 그 채널A 사건의 한동훈 그때 그 할 때 그때도 이게 MBC 기자가 숨어 있다가 바로 그냥 현장에 놓아버렸잖아요. 네. 완전히 범죄자하고 공모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광우병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게 범죄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는 MBC 반드시 엄정하고 이번에 저는 아까 제가 써리엠이 공작을 했는데 거기에 더 나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좌파들의 빌붙은 위장좌파, 네. 숨어있는 좌파 프락치들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대표적인 게 유승민 이런 자들입니다. 이게 더 나쁜 자들이에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좌파들은 이게 원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우리 내부에 총질하는 자들 이게 더 무서운 자들입니다. 저는 유승민을 이게 마치 기정사실화 바이든 다 한 것처럼 기정사실 해가지고 완전히 쪽팔리는 것은 국민이다.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막말보다 더 나쁜 것은 거짓말이다 하면서 지금 2탄으로 또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아주 제가 쿵짝이 요새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의 병법서에 보니까 외부의 적 100명보다 내부적 1명이 더 무섭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내부에서 총질하면서 수류탄 던지고 하면 이게 더 무섭습니다. 이번 기회에 강신업 변호사가 유승민을 이게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 해부했잖아요. 네. 저는 이번 기회에 유승민 같은 자들도 반드시 이게 엄정에 책임 묻고 제명이나 이게 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아니, 왜 당정은 이게 국민은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근거도 없이 좌파들이 부안해동해가지고 더 이게 부역자처럼 앞장서가지고 더 이게 총질하면서 하는 이러면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야, 너가 유승민도 인정하네.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게 더 저는 해악을 끼치는 내부의 암적 존재인 거예요. 이런 게 유승민 일당들도 반드시 이게 책임물이 된다. 여러분. 유승민이는 말하는 걸 보면은 민주당과는 더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불의를 방관하는 것은 불이다. 의를 위해서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 이재명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상황입니까? 본인들 좀 되돌아봐야죠. 제가 오늘 이재명 비리 엄청나게 여쭤보았습니다. 주말 동안에 이재명이 별명이 그 점재명, 그 다음에 찢어버린 데가 형수의 찢재명 아닙니까? 예. 아니 형수의 그걸 찢는다고 욕설 한 사람이 저는 새끼라고 안 하고 이 사람이라 보지만 이 정도야 야 이 새끼들 저 새끼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걸 가지고 이게 자기 형수의 머리를 찢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또 이게 뭐 거짓을 놓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이재명 너는 이게 국가 공인 거짓말쟁이 아니야. 검찰에서 이게 거짓말 2개로 이게 백현동 김문기 기소했고 그렇게 거짓말 틈만 하면 이게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
당군일의 최대 거짓말쟁이가 뭐 거짓을 낳고 지금이라도 돌아라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제가 이재명이 하는 말 들으니까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 코미디도 유분수지. 정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이가 대표로 있는 게요. 예. 우리한테 이게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가 뭐라고 떠들어도 웃음밖에 안 나잖아요. 예. 전혀 이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정계 은퇴 선언이냐 이렇게 이재명을 비판을 했던데 아무튼 뭐 권성동 전 원내대표 또 김기현 전 원내대표죠. 또 나경원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모두 MBC 보도와 관련해서 제2의 광우병 선동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나섰고 나경원 전 의원도 청와대가 느닷없이 국회 이런 불분명한 이런 내용을 들어가지고 바이든으로 또 그렇게 해석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상황을 호도해버린 것 아니냐. 이런 것은 과거 광우병 사태 선동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차제에 분명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사실은 MBC 같은 경우는 지금 공영방송이라고 하는데 공영방송으로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KBS 하나만 있으면 돼요. 공영방송은 영국의 BBC처럼. 민영 같은 이 MBC 같은 경우는 빨리 민영화를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 쉽게 합니다. 거기에 박문진이라 했고 70%를 사실상 정부가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 기재부가 갖고 있었던 것을 그걸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좀 그러니까 박문진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방송문화진흥이라고 만들어서 거기다 70%를 갖고 있고 나머지 30%는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습니다. 과거 MBC 자체를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민영화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통신이라든가 거기서 제대로 규제를 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지는 모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장이 박성재라고 그 사람 부인도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무슨 행정관이라 저 청와대에서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MBC 박문진을 운영하는 70%이 주식을 운영하는 사람이 지금 9명인데 6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이고 거기 이사장이 한겨레 출신 제가 알기로는 그 권태선 씨인가 그 한겨레 출신 사람이 그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었지만 안 바뀐 것도 아무 다름이 없어요. 문재인 정권 때 방송입니다. 뭐 지금 이제 그 YTN도요. 예. 한전 있잖아, 한전. 예. 한전 KDN. 그 이제 최대 주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분을 팔아서 민영화 시킨다. 이런 데 말이 있는데요. 뭐 저는 민영화도 좋고 이게 그냥 공중분해 폭발시키는 게 낫다 봐요. 아니, 그냥 이게 해체시켜버리는 거죠. MBC를. 그게 가장 옳다고 보는데, 뭐 그게 당장 어렵다면, 예. 또 거기도 우리 우파도 있고 1, 2, 3 노조 다 있으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그냥 민영화되면 이게 이제 시베리아 벌판입니다. 춥습니다. 민영화되면 이게 공영화되니까 이게 나라에서 월급 다 주니까 연봉 1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민영화 시켜가지고 이게 완전 정글 법칙 경쟁 체제로 가면 월급도 이게 많이 깎일 수 있는 거고 상당히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너무 이게 정부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게 다 돈을 주가지고 공무원 마인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영 노조가 판치는 겁니다. 민노총 노조가. 그러니까 KBS만 해도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면은 전 직원의 절반 이상이 1억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거예요. 1억 천 얼마를 전 직원의 절반 이상이 받고 있고 젊은 세대 20대 30대는 뭐 3 내지 5%고 50대 40대는 말할 것도 없고 50대 6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말하자면은 역삼각형 구도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도를 민영 방송이라든가 또 민간 기업체 같으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박사님도 이게 KBS 이사했고요. 예. 저도 이제 최근까지 KBS 이사였잖아요. 그는 이제 보도국 직원만요. 보도국 있잖아. 하나만 이게 700명이 넘더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TV조선 있죠. TV조선은 한 80명, 90명밖에 안 돼요. 그래도 저 잘하죠. 10배잖아. 예. 근데 TV조선이 TV조선은 한 5, 6% 놉니다. 그렇습니다. MBC보다 많이 노죠. 예. KBS는 이게 10% 이제 간신히 요 정도거든요. KBS는 전국에 다 망이 있어갖고 이렇게 시청을 하는 거고
이건 종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TV조선은. 제 말은 이 KBS든 MBC든 완전히 민영화된다. 그러면 이게 직원의 한 50%는 잘린다는 거죠. 그렇죠. 연봉 아무 일도 안 하고 이게 연봉 1억 넘게 주고 들고 있는 민영회사는 없잖아요. 민간회사는. 거의 심의실 가보면은 한 1억 5천 뭐 이렇게 받는 국장급 간부들이 한 6, 70명 있습니다. 심의한다고. 그래갖고 하루에 뭐 한 건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건 정도 뭐 심의 보고서 하나 내면 그 1억 몇천씩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게 이런 식으로 조작질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정권도 끌어내리고 국익도 훼손하고 이런 게 왜 돈은 많이 받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공작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 확실하게 언론 개혁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문제 삼는 게 외국 언론 중에 일부 보면 외국 언론들이 저는 막 CNN이나 몇 군데 뭐 바이든이 어떻고 뭐 새끼가 어떻고 번역해놓고 쭉 오잖아. 예. 이것도 이게 저는 다 이게 좌파들이 국제 연대 조직이 있거든요. 이런 게 좌파들의 연대가 아닌가. 아니 외국 기자들 내가 들어도 이게 그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당신들이 한국말 알아? 한국말도 모르면서 뭐 날리면의 뜻이 뭔지 알아? 아니 외국 기자들 중에 날리면 이 단어를 아는 기자가 누가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용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MBC가 자막 가지고 보도하니까 따라 이게 좌파들이 연대 보도하는 이런 게 바로 국제 외신이거든요. 예. 저는 국제 외신도 전부 이게 믿을 게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말했지만 더 이상 이게 이런 가짜 뉴스가 유언비어 있잖아. 예. 이런 게 혹세무민 이게 판치면 나라 무너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 경국 대전에도 가장 무거운 죄가요 혹세무민하는 죄입니다. 홍길동전 쓴 허균 있잖아. 예. 그래도 이게 혹세무민죄로 그냥 이게 바로 참시당했잖아요. 네. 이 옛날에는 유언비어 퍼뜨려 가지고 사회 혼동이 온다. 엄청난 죄입니다. 바로 그냥 사형시키는 이런 게 죄거든요. 저는 이런 게 더 이상 이런 유언비어 가짜뉴스가 혹세무민 못하도록 엄정히 책임 묻고 이번에 묻는 김에 김어준 있잖아. 아직 사과 안 해. 예. 같이 허위 발언했던 황희도 있죠. 예. 황희도는 아유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거든. 근데 김어준이 아직 버티고 있어. 제가 TV조선 나가 금요일 날 이 무식한 김어준 보고 제가 무식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죠. 예. 모자를 모르니까. 근데 지금 사과하는 게 더 나쁘다. 이렇게 제가 강조했는데 저는 김어준이도 확실하게 고발해서 명예훼손죄로 이번에야말로 못 빠져나가니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봐요. 이 혹세무민 요즘 말로 하면 법적으로 하면 무고가 훨씬 아주 이 중형에 처해지더구만요. 일반 범죄보다는. 그게 뭐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무고라는 게. 그런데 월요일에 나오는 것은 이제 리얼미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리얼미터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긍정평가가 34.6%로 오히려 0.2%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62.2%로 1.0%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 이렇게 주간 그 동향을 보면은 지금 34.6%가 나왔는데 초반에는 아주 높았습니다. 이 지지도가. 그러다가 후반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MBC 보도가 나오면서 뚝 떨어졌어요. 32.8%로. 초반에는 34.8, 34.9 이렇게 높게 나오다가 그래서 이 23일 날 32.8%로 하락을 보인 것이 바로 MBC의 그런 보도 영향이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론 동향은 오히려 30%를 찍고 반등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그냥 확 끼얹은 꼴이 된 거예요. 그럼요. 괴벨스 있잖아요. 괴벨스가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 거짓말은 이제 한 번 하면 대중들이 안 믿어요. 한 번 하면 안 믿어. 근데 똑같은 거짓말을 두 번 한다. 그러면 이제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반신반의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 이상 한다. 그럼 이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동이 위험한 겁니다. 자꾸 이게 떠드니까 윤석열 진짜 이게 평소에도 입이 걸걸한데 이준석이한테도 이 새끼 저 새끼 한다던데 또 이게 새끼 했나?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대중들은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면 그래서 이게 선전선동이 저는 위험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가짜뉴스에게 거짓말 하면요. 그런데 거짓말 한 놈이 나쁜 놈이야. 근데 똑같은 거짓말에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예. 이제 우리 광우병 때 한번 당했잖아요. 우리 세월호 때 당했잖아요. 그 가짜뉴스에 얼마나 당했습니까?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 밀레하고 정윤회 씨하고 미래하고 굿한다고 이게 애들 생명 그래서 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굿하고 머리하고 미래하고 그 썩은 거 노잖아요. 아니 광우병 때 뭐 내가 어떠고 저쩌고 지금 잠복기 10년 지났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게 썩은 게 몇 번입니까? 이번에 또 썩으면 썩는 국민이 바보입니다. 이번에는 이게 제대로 본질을 봐가지고 이번에야말로 이게 가짜뉴스를 뿌리는 조직적인 이 사람들에게 응징해야지. 또 썩으면 우리가 바보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나온 갤럽 조사에서도 그 전주에 33%인데 런던 무슨 조문 취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쭉 이어지면서 28%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언론 보도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여론에 그대로 투영이 돼가지고 갤럽에서도 이렇게 5%가 어떻게 보면 폭락하는 그런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뭐 언론이 팩트를 정확하니 취재해갖고 그것이 뭐 비속어든 뭐든 보도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조작한다든가 왜곡한다든가 호도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고 어떤 특정 진영이라든가 정치 쪽에 정치권에 부하보고 아보고 야합하는 그런 행태야말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다 했으니까 좀 뿌리를 차제에 뽑아주면은 좋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